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이제 손꼽아 기다려온 후마니타스 장학사업에 이제 그 테드 강좌의 이해와 말하기를 담당하게 된 이용범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테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신설된 부문이죠. 이제 여태까지 저희 후마니타스 장학 사업이 글쓰기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역량을 그 측정하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은 이번에 신설된 테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 말하기 방식을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동시에 그것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형식인 그 전자 장비를 활용한 이제 그 녹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테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하기라는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또 그것을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강연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얻어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차를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테드 공모전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제 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모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말하기라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소통이라는 건 이제 그 상호작용이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나의 이제 그 동영상 제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는 주제 선정에 관한 것이고요. 청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제 그 내가 말하려는 주제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조직하고 이제 구조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제 그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학다식의 함정을 경계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어려운 책들을 읽었으니까 이 책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 굴뚝 같을 텐데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의 내러티브의 구조화와 기술적 구성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확실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이제 5분 동안에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그 관심사를 이렇게 딱 던져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나의 호기심만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을 잘 충족을 시켜줘야지 그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그 내러티브의 흐름 이제 through li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제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서는 이제 그 기승전결이라는 이제 뭐 구조화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이제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방식. 이 키워드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 배치만 하더라도 이제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공모전에 있어서 5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이제 그 많은,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 이제 강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전 개요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주어진 도서는 총 이제 그 4권이 있죠. 하나, 둘, 예, 손이 2개뿐이라, 셋, 넷, 네, 이 4권의 도서 중에서 한 권을 고르셔야 됩니다. 4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한 권만 이제 그 고르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이제 그 얻은 지식들이 있다, 뭐 정보,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는 그 이 책을 읽고 어떠한 감성이 이제 그 굉장히 크게 와 닿아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강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여기 PPT 내용들 보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출 마감일은 11월 9일 월요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방법도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필수라고 써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상반신 혹은 이제 그 전신이 나오는 이제 그 동영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리는 형태로는 촬영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분 이하로 촬영을 해 주시고, 이제 고화질에 대한 욕심은 모두가 있지만 용량이 또 너무 많으면 이제 서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500MB 이하로 제작을 해 주시고, 파일 형태는 이제 MP4. 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렵지 않죠. 뭐 휴대폰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도 MP4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뭐 PPT나 사진 자료나 이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본인의 이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와 이제 그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좋은 PPT를 멋있게 만들고 뭐 화려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공모전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제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파일명 규칙 잘 지켜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이제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뭐 다른 것들,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제 그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이제 그 확인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넣어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사전 접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맨 마지막 2줄인데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저희 원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촬영된 영상물을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그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학교 홈페이지 웹정보 서비스 가서 정보 서비스 들어가서 후마니타스 장학금 신청, 이 사전 신청 반드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가 요소입니다. 이제 그 4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 요소는 이제 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정도서와 연관성이 있는가? 예,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정보 전달의 기술, 이 정보 전달의 기술 같은 것들은 오늘 강연에서도 좀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에
말을 또박또박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하게 다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그 입상을 원하신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부분이 이제 그 4번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읽은 책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책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의 이제 그 머릿속에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들 혹은 이제 책에서 찾아낸 이러한 가치들을 나만의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로 그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평가 요소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계실 내용들이고요. 간략하게 이제 그 보시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발 인원과 장학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진행되는 그 각 공모전 중에 이 테드 공모전의 선발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모전이 이 테드 공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5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원광대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 15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은 숫자의 장려상도 이제 20만 원을 무려 이제 그 40명의 우리 원광대 학우분들에게 수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널리 알려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드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강연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것은 이제 그 무엇인가? 말하기의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고 제가 소통과 이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말로 하는 이제 그 언어, 구어가 있고 쓰는 언어 이제 그 문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다른 방식의 이제 그 의사소통 방식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면은 음성 언어를 그 문자로 이제 그 잡아 놓은 것이 이제 그 문자 언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인간이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제 그 많은 차이가 있죠. 그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간 대 인간의 그 대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면의 이제 그 상호작용이 약간은 좀 이제 그 희미한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에는 그 사람을 마주하고서 그 사람이 쓴 글을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을 제가 그냥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을 때에 사실은 이제 그 글 이면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 잘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이제 잊혀지기 마련인데 말하기 같은 경우는 달라요. 말하기는 그 상대방이 내 바로 앞에 있고 이 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개재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하는 내용의 컨텐츠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 딴 곳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그 동작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양자 간에 오며 가며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그것이 이제 그
말하기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기 컨텐츠를 조직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그러한 이제 그 인간이라는 존재하고 동시에 이 말하기 내용이 함께 간다라는 것.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에도 단순히 그 컨텐츠에만 집중, 그러니까 컨텐츠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는 식이 아니라 내 맞은편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나는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셔야지 좋은 그 말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여러분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스토리 라인을 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영상 제작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독서. 이제 그 저희 선정 도서들을 이제 그 읽고 나서 이제 독서를 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의 새로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아이디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테드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굳이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읽으면은 사실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그 우리 책이 4권이나 있으니까 4권 책들 이제 그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가만히 있자, 요러한 생각들은 나는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재밌네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멋있는 말이나 그럴듯한 말들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재미있고 흥미롭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해 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독서를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찾았어요. 이 주제를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줄 때에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주제를 찾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가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죠. 그러면은 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아, 그렇구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지금 미리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이제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 단순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공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뭐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 미하일의 사례를 들어서 우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사례를 자신이 읽은 책에서 찾아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면 이제 그 당연히 잘 알게 되는 것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애정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경우의 주제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들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온 삶을 먹다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 같은 경우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왜 인간은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노동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농사라는 이제 그 스스로 땀을 흘려서 자신의 먹을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행위들은 이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요런 이제 그 고민들이 미리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신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더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핵심은 내가 원래부터 이제 그 관심이 있었던 주제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 예. 책이 4권이나 있기 때문에 넷 중에 이제 그 하나는 반드시 이제 그 관심 있는 주제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애정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상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청자 이제 귀 들을 청자죠.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들을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들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배경 지식, 책을 읽었을까? 책을 안 읽었을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책 다 읽었어요. 심사위원은 이제 그 저희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이고요. 이 분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그 말하기 방식들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친구들과 말할 때의 태도하고 교수님들과 말할 때의 태도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 이제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말을 할 때 말하기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초등학생에게 이야기해준다 하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말하기의 수준 당연히 달라지죠. 그다음에 말하기의 방법 당연히 달라지죠. 태도도 이제 그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자, 내가 이 책을 읽고 떠오른 나의 아이디어를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이 나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설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말하기의 수준, 뭐 어떠한 어휘를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식의 이제 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전신 혹은 이제 그 상반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는 옷까지도, 그러니까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컨텐츠를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2장의 마지막인데요. 박학다식의 함정을 경계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박학다식이라는 것은 그 널리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느끼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단 5분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아.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맨 위에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주제,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 딱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들 당연히 책을 읽고 나서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영상을 보실 교수님들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기반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이제 그 여러분들 자신의 독창적인 메인 아이디어의 흐름을 이제 그 배치를 하시고, 아주 잡다한 지식들, 그러니까 PPT를 만들 때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글자로 이제 아주 가득 빼곡하게 채운 PPT는 여러분들 보기에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부터 싫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PPT에 이러한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은 넣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강연을 들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5분 안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입니다. 자, 3장입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주제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주제를 들을 상대방에 대한 고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3장에서는 내가 이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짜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이제 그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그러니까 단연간의 말하기 경험들을 가진 그 전문가들의 이제 그 조언을 위주로 이제 그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결론이 이제 그 맨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흐름, 그러니까 5분 동안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제에 맞는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쓰기나 그 논리적인 이야기의 구성 방식을 생각을 해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그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용들을 쭉 이제 이끌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자, 서론에서 내가 제시했던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이제 그 방식이죠. 맨 처음에 이제 그 무엇인가 흐름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흐름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스타일을 확 바꾸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을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 글쓰기보다는 논리의 구성 방식이죠. 논리의 구성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역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그 추상적인 법칙 같은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은 뭐 결론 같은 것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적 방식이고요. 귀납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 방식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저기 그 셜록 홈즈의 추리 방식 같은 것이 이제 귀납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그것이 귀납적인 방식이거든요. 어떠한 방식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주제에 맞는 방식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나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흐름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추천할 만한 구조 이제 그 한 가지를 이제 예시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테드 강연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주제를 던져줍니다. 주제나 이제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5분의 영상인데 5분의 영상이 이제 그 5분의 영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계속 이제 쭉 흥미있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의 첫 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점 이제 잘 생각을,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은 또 이제 그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유머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재밌다는 것하고 이것을 볼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농담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사용하기는 좀 이제 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도입부에 이 나의 강연을 들을 사람의 흥미를 끄는 요소, 이제 그 뭐 영어권의 글쓰기에서는 이제 후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이야기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치를 미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는 지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노출이 되면은 듣는 사람은 이거 언제 끝나,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감도 안 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제가 이 강연 녹화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 도입부 바로 다음에 목차를 배치해 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배치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여러분들 학문적 글쓰기, 학문적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잘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이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연역적으로 하시든 귀납적으로 하시든 전혀 뭐 어떤 방식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그 5분 내내 연결시키는 것이 뭐 그렇게 좀 없는 것을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글이나 이야기나 짜는 방식. 이것은 이제 이 그 테드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른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배치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간적 순서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후 관계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과관계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데 힘을 쓰시고 좀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시간적 순서로 배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을 이제 그 맺는 방식인데요. 결론을 맺는 방식도 사실 논자마다 이제 그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식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깔끔한 내용의 요약. 자, 5분 동안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끝을 맺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보다 더 큰 주제와 연결. 그러니까 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웬델 베리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인간과 먹는 것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리 미래의 현생 인류의 다음 단계의 삶을 예비하는 어떠한 그 철학적 사유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다 더 큰 주제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그 사유의 흐름 속에 나의 이야기를 배치시키는 방식. 이것도 이제 그 좋은 방식인데요. 이건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이 없다. 그런 경우 아니 자신이 없다라기보다는 더 큰 주제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잘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내용만 요약을 하셔도 이제 그 좋은 그 테드 공모전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따로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체크해 보면서 내가 짠 이 스토리 라인이 괜찮다, 아니다를 좀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그렇죠.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정해진 시간, 우리에게는 5분이 정해져 있죠. 5분 안에 예시를 들면서, 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책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5분짜리 스토리 뭐 각본을 내가 짜봤는데 주제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5분이 다 지났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시들을 잘 중간중간에 포함을 시켜서 스토리를 짜야 되고요. 듣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좀 가혹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에 굉장히 쫓기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뭔가 이제 그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 공모전의 컨텐츠를 볼 교수님이 5분 동안 이걸 보고 나서 자신의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가 정도로 이제 그 잘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뭐 여러분들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교수님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뭐 화려하면 뭐 보기는 좋죠.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잘 구성하고 풀어냈는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할 내용을 15단어로 이제 그 요약을 해본다. 인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테드 강연 기준이거든요. 테드 강연은 이제 그 18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이니까 5단어, 5개의 단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좋냐면은 책에 제목들이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 개벽.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문명, 전환, 개벽. 벌써 키워드 3개 있죠. 이러한 이제 그 키워드들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들인 것이고, 이 요약된 키워드들을 들었을 때 이거 재밌겠다. 이거 나 관심 있는 건데 이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 키워드는 굉장히 이제 그 잘 설정된 키워드인 거죠. 자,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문들 같은 것들을 봐도 그 논문의 제목이 있지만 별도로 이제 키워드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 키워드들이 논문의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이 키워드들을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바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문명, 전환, 개벽. 이제 순서가 문명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환이고 그 다음에 개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개벽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 올 것이고 현재 문명이라는 것이 전환을 겪어서 개벽이 온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개벽, 전환, 문명 뭐 이렇게 가면은 개벽이 있은 후에 한 번 더 전환이 와서 문명이 나타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논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고 그 키워드를 잘 배치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 논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 짜시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배치를 할 때에는 그 층위를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그 당근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당근, 그리고 당근이라는 키워드랑 농사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 당근보다는 농사라는 키워드가 좀 더 이제 그 위에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농사에 이제 그 농사를 통해서 이제 그 생산해 낼 수 있는 작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랑 당근이 이제 같은 층위의 키워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를 배치를 할 때에도 당근이 전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이제 그 위에 전면에 나오고, 농사와 이제 그 비슷한 수준의 키워드들, 뭐 농사는 이제 그 농업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공업 아니면 뭐 제4차 산업 이러한 식으로 이제 키워드들이 층위를 맞춰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도 짰고 키워드들을 이제 그 배치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5분짜리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이제 그 5분을 만들기 위한 50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저희 교수들이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하는 시간 10배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강의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그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제 그 지식들을 전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그 10배 정도의 시간이
책 읽는 시간 이제 포함하면 뭐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투입이 된다는 점 강조하기 위해서 5분을 만들기 위한 50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5분짜리 강연, 뭐 강연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말하기 영상을 녹화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것이 대본을 보고 말할 것인가? 왜냐면은 여기 바로 앞에 휴대폰 놓고 말을 해도 저 뒤에다가 이렇게 그 스크립트 써놓고 할 수 있으니까 보고 말할 것인가? 뭐 아니면 외워서 말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대본을 그냥 잘 쓰고 그 대본을 보고 읽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그 연설하는 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하는 거 보면은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본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워서 말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자기 자신도 이제 성취감도 좀 있고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 외워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인지부하라는 것이 걸리게 되는데, 인지부하가 뭐냐면은 사람이 단기간에 이제 그 많은 내용을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5분 동안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은 사실 5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단시간에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좀 그 버퍼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퍼링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대체로는 한 5배 정도의 시간이 든다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5분짜리 대본을 자기가 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분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25분도 뭐 굉장히 빨리 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핵심 여러분들의 준비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의 완성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95%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올라가는데요. 95% 이후부터 1% 올라가는 건 이제 그 투입되는 시간보다 더 이제 그 결과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진 않는 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이 장학 사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너무 많은 시간 뺏기시는 것도 또 이제 그 지양하시고요. 적절하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수업과의 밸런스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준비 시간 잘 투입을 하시고요. 또 이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좀 이제 주변 사람,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 뭐 동아리 친구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친구들이랑 이제 그 같이 보면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겠는데, 아니면 나는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알아듣겠는데 어떤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점검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 특히 이제 그 테드 공모전은 가장 많은 분들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사용된 도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책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원대에서 수업 들으실 때 말하기나 혹은 이제 글쓰기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책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후마니타스 장학사업 2020년 처음으로 이제 시도되는 테드 공모전, 우리 원대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